우승전 첨단 소식까지 했던 거고, 다음은 이제 한국정보인증.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에, 한국정보인증은, 일단은 이 차트를 딱 보자마자 보이는 게, 3월부터 시작된 3월의 여기인데, 그 오른쪽 얘가 굉장히 안 좋은 지지선이었던 거지. 굉장히 안 좋은. 그래서 3월에서 시작된 게 3월이 여기고, 여기서 또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3개월이니까. 여기가 3개월. 5개월짜리가 깨진 거지. 1년 5개월짜리가 깨졌기 때문에 주가는 무조건 반등화. 그러면 5,500, 5,600원, 1,600원 정도면 이 정도 되는 거지. 그지? 이 정도.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간다. 간 거지. 그러면서 지금 반등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월 정선 돌파가 이 오른쪽에서 됐던 거고. 그지? 6개월 정선 돌파. 얘가 6개월짜리.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이날 이후에 샀다. 내가 사고 싶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기다렸다가 예, 기다렸다가 사는 게 낫다. 그런 얘기고. 그게 이제 한국 정부인증. 근데 이게 이제 이 지선 정선 가지고만 지금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잖아, 사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지선은 이었던 거고 마지막 정선은 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렇게 수렴이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나는 이제 얘를 좀 눈여겨보면 최고점을 기준으로 두 번째 고점을 잡아서 저항선을 쭉 내렸는데 저항선을 내렸는데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저점이었던 거지. 얘도 돌파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잖아, 지금 이쪽에서. 그지? 얘도 돌파를 못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이렇게 발견된다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내가 이제 좀 샀다 또는 이쪽에서 샀다 그러면 요 라인을 좀 감안해서 파는 게 다른 고점에서 잘 팔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잖아 있다는 거지. 네. 아직 내 매매법에 도입은 안 시켜놓은 거야. 이런 것들은. 음, 나는 이렇게는 팔지 않으니까. 지선쯤에, 저항선쯤에. 정확선쯤에. 이게 이제 저항선 분석이었던 거고. 항상 분석은 재무 네. 분석을 먼저 하는 거고. 그래서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이제 세츄레이션이 걸렸네. 그지?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세츄레이션이 같이 걸린 거지. 그지? 그래도 돈은 꾸준히 잘 벌고 있는 상태인 거고. 그래서 유보율은 뭐 200%부터 시작된 게 300%, 400%, 500%까지 지금 늘어났다가 3Q 돼서부터는 700%로 늘어났네? 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을까? 이해가 안 되네. 이거는 계산을 잘못한 것 같네. 느낌상. 아니면 유증을 했나?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한국정보인증. 3Q 이후에 유상증자를 했나? 제3자 배정 유증이라든지. 그런 호재가 있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늘어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지금 요 정도 늘어나는 거 가지고 PBR 1과 2 사이에 있으니까 요 정도면 뭐 적당하다. 그러니까 그냥 우량주다. 이 정도면. 성장주라고 보기는 어렵고 한국정보인증은 우량주 수준인 것 같아.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거의 준성장성을 띠는 준성장주 가까이 찍었다가 여기도 뭐 여전히 우량주였던 거지 사실. 계속 우량주 수준의 실적을 꾸준히 찍고 있는 그런 기업이었던 거지. 이런 기업들의 역대 차트를 보면 역대 차트를 이렇게 보면 사실 이것도 조금 맞지 않거든. 이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발생된 거고 네. 이쪽은.
그래서 상장 이후에 우상향되는 차트를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사실. 우량주의 가장 큰 특징은 얘거든. 우상향한다. 저점은 왼쪽에 있다. 지금 역사가 짧아서 그래, 이 회사는. 네. 한 20년 이상의 역사를 가졌다, 그러면은, 이제, 90년 금융위기라든지, 98년도, 한 30년 이상 역사를 가졌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이, 팬데믹 상황, 이 완전히 멘붕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한 최소 3번 이상 있었으니까, 걔네들까지 고려를 하면, 이제 얘가 더 위에 있을 거라는 거지. 이게 뭐 어려운 게 전혀 없지. 이 종목도 보면 1년, 2년, 최소 3년 이상의 이제 정성 돌파인데 4년 반짜리.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년, 2년, 3년, 한 4년 정도? 4년 정도? 4년 이상의 정성 돌파가 일어나면서 발생된 장대 양봉이 여기 이제 존재를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2,000원이면 5배면 250, 5배 이상 날아갈 가능성이 이제 열려 있는 그 포인트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떤 위치에서 장대항봉이 발생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장대항봉을 찾을 때 네. 네가 어떤 장대항봉을 찾았어. 심리적 저점이었어. 거기서 보이는 장대항봉이야. 근데 그 장대항봉이 내가 눌림목에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얼마나 오를 것 같냐? 이제 그 파급력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 장대항공으로 인한 파급력.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그 재료, 이거에 해당되는 재료가 뭐냐. 물론 실적이 제일 깔끔하고 좋긴 하지. 그리고 이제 제3자 배정 유증이라든지 뭐 굉장히 큰 호재거리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재료 분석을 이쪽에서 꾸준히 계속 해줘야 되는 거지. 공부는 이제 그 공부를 계속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의 공부는 이쪽에서 발생되는 호재들, 이 심리적 고점에서 발생되는 호재들에 대한 공부보다는 심리적 저점에서 어떤 인수합병, 그러니까 쉘보다는 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안에 끼어 들어가는 이 알짜배기 기업이 실적을 얼마나 잘 내고 있냐. 이런 식의 분석. 그럼 최소 일단 2배는 무조건 날라가니까. 내가 산 가격 대비. 4천원에 샀다 그러면 8천원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날아가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게 한국 정부 인증이야. 쉽게 얘기하면 작전주라는 거지. 얘는. 얘는 작전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그래서 급등락이 심해지고 그리고 한 번 올랐다 그러면 2배 오르는데 뭐 지금 일주일도 안 걸렸거든? 한 일주일 걸렸나? 그거가 2배가 오르는데 일주일밖에 안 걸려? 뭔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지. 근데 우리 이제 매매법을 여기에다가 이제 딱 적용을 하면 계속 먹는 거지 뭐. 그래서 6개월 정선 돌파로 샀어? 그게 이제 중요했던 거고 사실 이런 종목은 급등하는 종목은 가장 이제 급등하는 종목이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평선을 보는 거야. 그래서 이평선이 어딨나? 음. 이평선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 이평선을 유심히 보면 이렇게 좀 봉이 크게 나온 이후에 이게 좀 크게 나온 이후에 봉이 꽤 크게 나왔잖아요, 여기서. 네. 그러면 그 이후에 5일선을 보는 거야, 5일선. 5일선은 빨간색이잖아, 지금. 그지? 그래서 빨간색을 딱 봤더니 얘지, 그지? 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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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빨간 선이 저점을 형성을 시키는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급등을 한 이후에, 얘가 이제 급등의 시작인 거죠, 어떻게 보면. 빨간 선 위로 올라갔으니까. 치고 올라간 이후에 조정을 받는데, 어디까지 조정받냐 봤더니,
5일선까지만 받는 거야. 그리고 나서 또 급등을 하는 거지. 그래서 급등을 쭉 해서 또 조정을 5일선을 또 받는 거지. 조정을 받을 때 5일선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그리고 나서 5일선이 깨져도 밑에 11선이 있기 때문에 11선까지 또 조정을 또 받는 거지. 또 쭉 올라갔다가 또 21선에서 또 받고. 근데 21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거든. 그래서 세게 나온다고. 21선에서는. 그리고 나서 또 5일선을 타려고 노력을 하겠지. 그 다음은 11선. 그 다음은 21선. 그런 식의 순서. 그래서 급등하는 패턴은 항상 5일선을 먼저 타고, 그 다음에는 11선 타고, 그 다음에는 21선을 타고 계속 오르더라. 이게 가장 기본 패턴이니까 급등 패턴에 급등하는 주식들의 가장 기본 패턴이 얘네들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평선을 가지고도 이제 급등주를 어느 정도는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야 되고, 이를 이용해서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되는 기간이잖아, 기간이. 네. 이 한 달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너는 뭘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차트는 그냥 잠깐, 오늘 어느 정도는 올랐나? 이 봉 잠깐 확인만 하고, 어차피 팔 거 아니거든. 어떻게 얘를 지금 투자를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보고서를 보라고 내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봐야 되는 거는 사실 보고서인 거야. 네가 이 종목을 들고 있다면. 그래서 보고서를 본다 그러면 전자공시 시스템 들어가서 한국정보인증 들어가서 우리 지난번에 한국정보인증은 이렇게 한번 본 적이 있었던 걸로 내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보는 거지, 실제로. 항상 볼 때는 보고서가 기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분기 보고서지, 지금 가장 마지막 보고서는. 그래서 얘를 먼저 보는 거고. 그리고 나서 장대항봉이 발생된 날 발행된 그 보고서. 그게 뭔지는 나도 모르지. 그 보고서가 있으면 걔를 먼저 보는 거라고. 장대항봉 보고서를. 그래서 지금은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보고서. 그래서 어디 있나? 이 위치가 잘 보이냐? 여기 보니까 뭐 임대네. 위치만 딱 봐도. 그지? 빌려서 쓰고 있는 그런 회사네. 그러니까 건물이 통째로 자기 건물인 그게 제일 나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바라보고 있거든. 근데 그건 아니다. 그래서 주소에서는 나는 그 정도만 확인을 하고 뭐 전화를 해봐 얘한테 3013 그러면 이제 주식 담당자 주담이 이제 전화를 받겠지. 그래서 이제 뭐 공장이 있냐 아니면 뭐 네가 묻고 싶은 게 이 사업 쪽에 있는 개요 이거 읽으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거나 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물어보는 거지. 특히 매출, 수주. 그래서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되냐. 그런 것까지 다 나오거든, 보통. 여기 나오네. 예. 그래서 인증서로 직접 매출이 한 26%, 전전 매출이 57%. 뭐 인증서 매출이 뭐 거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여기 보면 26%, 25%, 23% 줄어들고 있네. 얘는. 그지? 2017, 18, 19년. 그러다가 2020년에 갑자기 늘어났네. 근데 뭐 이전 대비 또인 거지. 이것도 또인 거고. 그럼 뭐 신사업은 없어?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거지. 이쪽 매출이 좀 늘어났나? 아니면 저쪽 매출이 좀 늘어났나? 어떤 매출이 왜 늘어났는지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야 되는 거야. 이 하나하나 이렇게 얘가 이 팔고 있는 컨텐츠 하나하나에 대해서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그러면 이제 성장성이 그쪽으로 실리는 거지. 그래서 재료 공부는 보통 실적을 가지고 먼저 재료 공부를 하는 게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는 게 맞다. 실적 기준으로.
그래서 성장주를, 그러니까 우량주였던 게 성장성을 띠게 만든 컨텐츠 개가 뭐냐. 그걸 공부를 하라는 거야. 내가 계속 이 보고서 봐라, 보고서 봐라, 말로만 하니까 내가 요즘에는 하나씩 하나씩 이제 찝어주고 있는 거잖아. 그지? 이쪽 재무에 관한 사항은 사실 써머리된 걸로 충분하거든. 그래서 이쪽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 저쪽에도 연결 뭐 다 나오고 증권통 뭐 보면은 또 다 나오고 이 네이버 증권에도 이런 이거보다 더 훨씬 보기가 편하잖아 그쪽이. 그렇지 않나? 네. 근데 이제 주석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정도는 읽어볼 필요가 있고 주석에 조금 이제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이 실리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주주하고 직원 수도 나는 되게 중시하잖아, 그지? 그래서 얘가 뭔가를 더 하려고 하면 직원은 무조건 더 필요하게 돼 있어. 그래서 지금 얘는 9월 30일 기준으로만 이제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있으니 뭐 1년 전 대비 얼마나 늘었냐, 네. 뭐 2년 전 대비 추세가 직원 늘어나는 추세가 특히 이제 이 뭐야 이거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이건 단기 근로자인데 단기 근로자만 잔뜩 있고 기간제는 조금밖에 없네. 그지? 이건 안 좋은 거지. 이게 정규 아닌가? 비정규 아닌가? 이쪽이 비정규라고? 시간제니까. 아, 기간제가 비정규인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헷갈리고 있는 건가? 하여튼. 시간은 내가 요것 때문에 요 말 때문에 헷갈리고 있는 건가 봐. 단시간 근로는 그러니까. 예, 이쪽 때문에 내가 지금 헷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기간제 근로자가 됐든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됐든 이 사람은 더 많이 뽑으면 뽑을수록 더 좋은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성장주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저 위에 있는 거는 뻥카를 때릴 수도 있는데 사람이 뭐 가서 세 보면 되지 뭐. 대충 사람이 이 건물 크기나 사무실 뭐 그 책상 몇 개 있고 뭐 하는 거 대충 보면 나오잖아. 네. 여기까지 약간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한국정보인증은 설명을 했던 거지. 이 다른 종목들과는 다르게 네. 어, 이유가 있지. 한국정보인증을 왜 이렇게 좀 이상하게 설명을 했냐라고 했을 때 좀 더 지금 보면 얘가 이제 좀 약간 좋은 예제긴 한데 경기 저항선이 여기야. 경기 지지선이 여기야. 여기 네. 지지선. 그지? 음. 경기 저항선은 뭐 지난 한 5년에서 몇 년 얘기를 하면 이렇게 내려오는 얘라고. 네. 그러면 지금의 주가 위치는 여기까지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지? 여기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따지거든. 따질 때. 여기까지 언제 오르냐라고 했을 때 이게 돌파하면 네. 그러면 여기까지는 언제 올라? 이게 돌파를 하면 얘기가 이제 그렇게 순서가 그거야. 네. 그러면 지금 저항선이 얘 있는 것도 짜증나는데 얘도 이제 새로 생겼는데 얘가 바깥 갠 거잖아. 이 꼭대기까지 얘를 돌파를 못하고서는 눌리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지? 거기에 최악의 지지선이 얘네들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이 6개월짜리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는 얘를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려놨다 그러면 떨어질 때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는 또 여기까지 떨어지는 계단하라고 내려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용도로 그리는 거지. 얘도 그리겠다 그러면 떨어진다면 여기까지 일단 하락했다가 반등했다가 또 떨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는 거라고.
그게 이제 추세선이었던 거지. 네. 여기에 이제 MACD 레이트라든지, 다음에 그물망이라든지, 매물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지. 점점 안 좋아지지. 오래 들고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 생각보다 오래 들고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라서 그러면 재료 분석을 좀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 종목은. 왜? 기회가 올 테니까. 이런 기회가 올 거거든. 미래산업이잖아. 안 망한다는 거지. 실적이 있는 우량주는. 미래산업에 있는 우량주는 절대 안 망하지. 여기까지 얘기해서 한국정부 인증을 끝내고 네.